보석류가 아니면서도 금보다 비싼 물질이 있습니다. 그것도 과거에는 쓰레기로 취급받았던 물질입니다. 물질은 1g에 2,700만원을 호가하니 1g에 약 4만원인 순금에 비하면 약 700배나 비싼 셈입니다. 위험한 쓰레기로 취급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몸값이 치솟은 주인공은 바로 삼중수소입니다. 삼중수소는 자연계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보통 수소보다 무거운 수소를 말하며 티나3H로 표기합니다. 삼중수소는 무거울 뿐 아니라 보통 수소에는 없는 방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중수소는 보통 헬륨보다 중성자가 하나 적은 헬륨3로 바뀌면서 18.6keV의 에너지를 냅니다. 에너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종이나 물을 뚫지 못하고 사람의 피부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다른 방사능 물질에 비해 삼중수소는 비교적 안전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직후 일본 수산성은 삼중수소는 먹이 연쇄를 통해 물고기 체내에 거의 축적되지 않는다라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 4월 14일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0년에 7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고 생체에 농축되기 어려우며 수산물 섭취 등으로 인한 유의미한 피폭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오염수가 국내 해역에 들어올 가능성은 해류에 따라 확산이 희석돼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2023년 4월 26일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종 궁금증을 상세히 답변했는데 삼중수소는 100msv까지는 유의미할 만한 인체적 영향이 없다는 게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준이며 삼중수소는 세균과 달리 농축이 되지 않으며 삼중수소를 먹더라도 몸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과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고 또 삼중수소는 많이 먹더라도 10일이 지나면 절반 정도인 50%가 빠져나가고 다시 10일이 지나면 또 25%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방사성 영향 평가를 하고 있다며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4월 27에서 28일 미국 티모시 무소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생물학과 교수는 서울정경련회관과 부산 시민운동 지원센터에서 그린피스가 개최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삼중수소 피폭의 영향이 먹이사슬 상위 단계로 갈수록 커지고 특히 여러 세대를 거쳐 축적되면서 종 유전자 변형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체르노빌의 들깨 사례처럼 후쿠시마도 방류를 시작하면 주변 생태계에서 많은 생물들의 유전 정보가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물성 플랑크톤 세포에 축적된 유기결합 삼중수소가 먹이사슬 상위 개체인 홍합으로 옮겨져 생물 축적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도쿄전력의 실험 샘플이 3개 종밖에 되지 않아 더 포괄적 연구가 필요합니다. 박테리아부터 최상위 먹이사슬까지 더 많은 생물학적 개체군을 대상으로 실험해야 하고 수백 개의 생물종의 유전체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삼중수소가 전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정자에 미치는 영향이 커 다음 세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너무 무서운데요. 2023년 4월 16일 숀버니 그린피스 원자력 수석 전문위원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미 앞서 작년 12월 100개 이상 기관이 가입한 전미해양연구소협회가 공동성명을 통해 오염수 내 방사성 물질이 생물체 내에 축적되거나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생물학적 과정 또는 해저에 누적되는 과정을 통해 저서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DNA나 특정 조직 및 장기 등 생물의 대사 경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먹이사슬을 통해 해양생물을 섭취하는 인간의 건강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수산물을 먹지 말아야 하나. 2023년 5월 21일 대한민국 석윤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해조류, 조개, 생선보다도 최상위 포식자인 미국산 참치에 방사성 물질이 나왔습니다. 먹이사슬 때문에 참치에 방사성 물질이 발견된 것이죠. 그럼 원전에서 배출한 삼중수소 오염수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해외 사례를 볼까요? 1979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로우리 dob슨 팀은 저농도의 삼중수소도 장기간 노출했더니 동물 실험 시 생식세포를 완전히 파괴했다며 우려했습니다. 1988년 캐나다 퀘벡의 캔두형 원전인 젠틀리 원전의 삼중수소 배출량이 너무 많음이 캐나다 오타와의 시민단체에 의해 밝혀져 주정부가 주변 농지를 모두 매입해 국유지화했는데요. 1977년 삼중수소 배출량이 가장 많았을 때 피커링시의 신생아 사망자 수 역시 최대였다고 합니다. 이후 핵의 책임을 위한 캐나다인 연맹이 삼중수소 배출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1993년 12월 미국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 스트라우메 팀은 삼중수소에 피폭되면 암, 유전자 영양, 기형아, 생식기관에 영향을 미친다고 논문을 냈습니다. 2003년 4월부터 유럽 방사성위원회가 간행물을 내기 시작했는데 삼중수소가 DNA 구성에 사용된 후 헬륨으로 붕괴하면
DNA 이상이 생길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3월 미국 미네소타 원전에서 삼중수소 오염수 150만 리터가 누출되었음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외부 식수로 섞이게 나가지 않도록 격리했으며 회수 작업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생긴 방사능 오염수 130여만 톤을 2023년 여름부터 바다에 방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당시 방사능 물질이 그대로 유출됐음에도 국내 연안 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사고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처리 시설인 알프스를 통과해도 삼중수소는 걸러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정부는 방류되는 삼중수소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삼중수소 오염성을 덮어놓고는 안전하니 안심하고 믿으라고만 합니다. 현재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국내 천일염이 동나고 소금 매출이 급증하는 소금 사재기 현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일본 방사능 오염수에 의한 인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바다는 아주 넓어서 그 폐기물을 어느 정도 희석하는 복원력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오랜 기간 일본 방사능 오염수가 버려지고 넓은 바다로 퍼진다면 방사능 오염수가 장기간에 걸쳐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먹이 사슬을 통해 인간에게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오늘 준비한 똑똑한 계란씨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똑똑한 계란씨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발용.